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꾸역꾸역을 어떻게 도대체 할 거냐, 꾸역꾸역을.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시간대별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공부를 한다라는 걸 해볼 수도 있죠. 예. 따뜻한 어른님, 다음 주 월화도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맞냐라는 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이 수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수능 전날에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잘 거면 월화도 수능 전날, 월화도 10시까지 공부하고 자면 되고요. 수능 전날에는 공부 안 하고 10시부터는 잘 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뭐 9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를 했다가 10시에 잘 거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그렇게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대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해당 과목을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이렇게 8시 40분부터 10시까지가 국어다. 그럼 그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는 뭐, 수학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는 아니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잘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하나의 방법으로 시간대별로 저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꼭 아이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8시 40분에 국어 지문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하고 조금 부딪히시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퇴근하거나 추궁하거나 그게 아니라 8시 40분에 국어 지문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테는 맞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8시 40분에 국어 지문을 보기 위해서 몇 시 정도에 일어나면 될 것 같아? 또는 그것들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 머리를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그게 예열 지문일 수도 있고, 뭐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8시 40분에 국어 지문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어떤 그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게 부딪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궁하고 너는 왜 그런 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너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뭐니? 라고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8시 40분에 국어 지문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를 꼭 실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만들려고 남은 기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한테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그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만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기존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 아는 것인데 하면서 이제 집중력이 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뭐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냐? 수능날 어떤 노트를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수능장에서 뭘 볼 거냐? 그러면 수능장에서 볼 거를 막 바리바리 싸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좀 간추려 보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간추리고, 이건 이렇게 간추리고, 이건 이렇게 간추리고, 이렇게 간추리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을 꾸역꾸역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얼마나 이제 3학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과정에서 6평, 9평의 문제풀이 과정을 복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 과정을 복기를 하면서 그 복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내가 놓치면서 풀었구나. 그러면 요거는 내가 자주 놓치는 것 같으니까 수능날 가져가는 노트에다가 요 부분은 꼭 적어서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올 수 있게. 예, 그래서 그 6평과 9평의 문제풀이 과정,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과정 말고 문제를 풀는 과정을 복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 부분을 놓쳐서 못 풀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좀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날 가져갈 노트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주량기님께서 이제 수능 노트와 관련한 내용을 올려주셨을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 해주랑기님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 학부모님들께서 수능 노트, 수능날 가져간 노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써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학부모 밴드, 투스 학부모 밴드 오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꾸역꾸역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시험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게 시험 시간대별로 상황을 그리면서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아, 이때는 이걸 해보고, 이때는 이걸 해보고 하면서 그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상황을 그리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보는 것들을 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시간에 요 시간에는 요걸 하고, 그래서 이걸 적어보고, 요 시간에는 요걸 할 거니까 이렇게 적어보고, 요 시간에 요걸 할 거니까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떡하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계속 적어가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대처 방법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 계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은 수능만 출제하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많은 그 국가적인 시험들을,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주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 국민적인 관심은 수능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수능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따로 분리돼서 페이지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저 페이지에 가면은 최근에 이 공지사항 중에서 이 4개의 공지사항이 모두 올해 수능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견본, 수험생 유의사항, 그리고 수험생 유의사항의 동영상 자료, 그리고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히 이 수험생 유의사항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수능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그 순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적어 보면은 그게 바로 수능 운영 전략이 되는 건데, 이 수능 운영 전략이라는 게 여기서처럼 시간대별 상황을 적어본다는 게, 여기서처럼 자, 수험생 입시 완료는 8시 10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도착한 뒤에는 뭐부터 할 건가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머릿속에 그려본 것들을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장에 입시를 하자마자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확인하고 화장실까지 갔다가 오는 동선과 시간을 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도착한 뒤에 뭐부터 할 건가? 뭐 책걸상의 수평부터 찾아본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에어컨을 조작하는 것의 위치를 알아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도착한 뒤에 뭐부터 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실 책상 및 개인 소지품 정리 정돈 한다. 그러면 이 정리 정돈을 한다는 건 가방을 낸다는 것일 텐데 가방을 내기 전까지 뭘 할까? 뭐를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낮출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도착을 몇 시에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여기에 보면 성명과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성명과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가 난 다음에 이 준비령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시 25분에 예비령이 있고 난 다음에 답안지를 배부하고 나면 작성 유의사항을 설명한 다음에 성명이랑 수험번호를 기재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재하고 시간이 좀 남을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남으면 그 표기를 끝내고 난 뒤에 뭘 할까라는 거를 내가 상상을 해보고 그런 그때의 그 행동 강령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여기 앞에서 말한 수능 운영 전략인 거예요. 여기서 말한 수능 운영 전략이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다 따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8시 40분에 본령이 울리는데 그럼 그 본령 전까지 그러니까 문제지가 배부되고 홀수형 짝수형을 확인하라고 해서 홀수형 짝수형 확인하고 시험지 매수가 다 맞느냐 장수가 다 맞느냐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령 그 8시 40분 종이 치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덮어놓고 머릿속에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거기 필적 확인 문구를 계속 읽어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 해본 거를 단순히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말고 거기다가 적어보는 무엇인가에다가 적어보는 작업을 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수능 준비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이 샘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거다. 특히 4교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4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처럼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을 대조할 수 있다라는 게 2번이 있거든요. 4교시에.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을 대조해야 하고 여기서도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을 대조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니까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조하는 사람이 이걸 대조를 해본다 해서 쫄거나 당황하거나 그게 아니라 4교시에 원래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구나. 이때쯤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처럼 한국사 영역 문답을 회수하고 그리고 또 탐구를 회수 시간은 2분이고 저런 것들을 미리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리고 시간대별 상황을 쭉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써 내가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실력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수능을 보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목표가 내 실력과 가장 가까운 점수를 만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걸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런 수험생 응시 상황, 응시 유의 사항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이제 꿈시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그 별도의 페이지에 가면은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되게 많아요. 아까 쪽수가 꽤 되던데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없나? 이거죠.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예, 이렇게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19쪽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답안지를 어떻게 마킹해야 되는지, 예, 답안지 어떻게 마킹해야 되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킹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시간표 있죠. 예, 시간표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정말 부탁인데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수능 전에. 예비 소집일이나 수능 준비물 애들이 내가 준비 잘 한다고 뭐 그걸로 싸우지 마세요. 수능 준비물로 싸우지 말고 그냥 이거 챙겼어 이런 거보다 뭐 갖고 갈 거야? 뭐 갖고 갈 거야? 뭐 아니면 뭐 간식은 뭘로 준비해줘? 그러면 아니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그러면 알아서 준비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그 예비 소집일도 아까 그 수험생 유의사항에 보면은 예비 소집은 동선을 확인하거나 낯섦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그 수험생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예비 소집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험장까지 걸어가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문은 다 대체로 닫혀 있어요. 그래서 교문은 닫혀 있고 그냥 그 교문에서 보면은 이제 배치도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죠. 하지만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허용이 되진 않기 때문에 예비 소집을 안 간다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수험표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수험표를 학교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 가서 수험표를 받고 나면은 수험표에서, 어디서 본다. 그러면 거기까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건데, 너무 멀면 또, 시험장이 너무 멀면 갔다 왔다 하는 거에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 소집일을 안 간다고 해서 그걸로 속 끓이거나,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타박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수능 준비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 준비물 챙길 시기와 수능 날 아침 식사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거를 넌 뭐 갖고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듣고 그냥 이거 그런 거 갖고 가면 좋겠네 정도면 되는 거지, 거기서 막 이런 거 챙겨 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굳이 막 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거는 핫팩이나 기마개, 특히 기마개에 익숙한 친구들은 기마개를 좀 챙겨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가시되, 수능 아침 식사는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계속 안 먹어 버릇한 친구들은 안 먹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수능 첫날. 못 잘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밥을 안 먹었거나 잠을 못 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의식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잠을 못 잤다. 그럼 못 잔 걸 의식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못 잤어도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못 잤으니까 시험을 못 볼 거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냥 못 잤어도 시험을 보면 되는 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못 자서 어떡하니 라고 벌써 그렇게 계속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든 잘 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 잘 볼 조건은 평소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특히 준비물과 관련해서 애들이 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스러워 하거나, 좀, 이렇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저께죠? 밴드 직원분께서 써놓으셨죠? 647화에 보시면, 수능 준비물과 관련된 깨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준비를 같이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날 아침에 식사하는 거랑, 준비물을 언제 챙길 거냐라는 거는 정해 두시되, 그 세세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계속,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부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네, 지금. 아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험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혹시 아버님 계신 데가 없어요? 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수경 원장님 맞추셨네. 수경 원장님 맞추셨는데,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수능 날 아침에 어떤 인사를 할 건가. 그거를 결정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오늘부터 고민을 좀 하셔서 그냥 우리 집에 제일 맞는. 그래서 우리 그 선배학부모님들 해주 형기님께서는 올해도 아이가 시험 볼 거니까 햇달님이나 또 우리 저기 코니킴님께서나 이렇게 많은 그 선배학부모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면, 우린 작년에 이랬다, 그런 거 좀 남겨주시죠. 작년에 재작년에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해서 그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이따 봐, 잘 갔다 와, 이따가 봐. 밴드에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 또 되고, 밴드에도 이렇게 수능날 아침의 풍경을 좀 남겨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